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쉽게 성공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재회가 너무 간절해요. 그 사람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가 나를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남아있던 마음까지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상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이미 간절하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진심을 전달을 하거나 어떤 시도를 충분히 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상대를 붙잡아 봤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더욱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거절을 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이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도 덩달아서 조급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잡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상대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굳이 내가 감정적으로 매달리면서 내 가치와 매력을 추락시킬 이유는 없을 거예요. 이대로 헤어지면 기회는 영영 없을 것 같고 상대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고 별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감정적으로 붙잡아 보는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별 통보를 받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매달렸던 분들은 그전 연애도 그렇고 그 전전 연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달렸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이 안 왔던 이유는 내가 마지막까지 너무 매력없게 질리도록 매달렸기 때문에 연락이 없었던 건데 어차피 오지 않을 연락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붙잡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상대방 입에서 지긋지긋하고 좋았던 감정도 다 사라지는 것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이기적이다. 너 감정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그냥 연애의 대상이 필요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서 최악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전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었다고 오히려 상대가 나를 놓칠까봐 감정적인 상태로 대부분의 전 연인들이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가치를 지키면서 좋게 마무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절대로 매달리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당장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껴야 재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은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1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불안함 그리고 조급함이고 내가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일단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100배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상대방이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자신을 안달나게 하면서 설레게 만들고 알아가고 싶고 관계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성숙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과 이쁜 연애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넘쳐서 연애하자고 애원하는 사람은 매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집착처럼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동안 좋아했었다는 고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았을 때 설레고 좋은 감정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부담을 안고서 그 사람과 사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설레고 내가 좋아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마음을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울면서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냐. 거절당해서 너무 힘들다. 제발 한 번만 사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냐. 절실하게 매달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좋았던 이미지마저 안 좋게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뭔가 집착이 심한 것 같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직장 동료라고 해도 왠지 피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해봐요. 좋아한 건 사실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담 줘서 미안했고 남자답게 물러나겠다.
직장에서 마주치면 직장 동료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사내에서 마주치면 아무렇지 않게 먼저 인사해주고 나에게 부담을 1도 안 주고 자기 일과 자기 관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안달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와 연애가 시작되려면 내가 궁금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상대가 매력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한 번 정도는 붙잡아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 알겠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애가 시작되면서 인간관계도 줄어들고 개인적인 취미도 없어지고 남자친구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이나 열정도 없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밤늦도록 TV를 본다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늦잠을 자면서 상대방과 매일 붙어있기를 원하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면 서운해하고 상대가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태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식상하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구속받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결국에는 이별을 말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었다. 이제는 원래 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동안 부정적인 내 모습들도 받아주고 노력해줘서 고마웠다. 이제부터 내 삶을 바로 세우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적어도 내가 내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발전 가능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적어도 그때 그 사람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내 욕심마저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최악의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상대방도 다 느낀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넓은 마음으로 연애를 좀 쉰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존감도 올리고 건강한 삶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신뢰감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면서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발전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애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 멋대로 연애를 했었다가 막상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애원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좋게 마무리를 해야 나중에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넘쳐나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광신도처럼 맹목적으로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재회를 망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반면 재회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지는 거울을 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내 모습들을 계속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다 보면 매력도 없어 보이고 상대는 더 이상 내가 안 궁금하고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자꾸만 만나자고 하니까 성가시고 귀찮다고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와 반대로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지언정 쓸데없는 행동으로 내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덤덤하게 붙잡아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놓아줬을 때 그 사람도 이런 내 모습에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내가 막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성가셔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반면 이와 반대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본인의 선택이 종종 의심이 들어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괜찮은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과 어떤 물건을 사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품절되었을 때 받게 될 심리적인 타격을 염두를 하면서 불편함을 계속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염탐을 하고 궁금한 마음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곧 품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될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께서 재회가 너무 간절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가 나를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남아있던 마음까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이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어봤자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품 매장에 가보시면 가격 때문에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은 곧 품절되고 내년에는 가격이 30%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는 유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면서 내 가치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멋지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로 상대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덤덤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연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가 전달된다면 누구나 봐도 멋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명품은 스크래치가 나고 구겨져도 명품은 명품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을 통해서 가치 있게 보여야만 매력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은 그 욕심마저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명품 같은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말했다고 해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일단 내 삶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염탐하게 되고 의미부여하면서 우울한 상태로 지낸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급발진해서 매달렸다가 거창하게 다시 차이면서 상처받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한없이 작은 것 같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데 내가 봐도 이런 내가 싫고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재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당장 나에게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일단 재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찾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책이나 후회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부터 나를 명품처럼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왔던 것처럼 나를 믿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잘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없이도 멋지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나에게 매력도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조급해지는 일만 남았다고요. 일단 오늘부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올겨울 추위도 이겨내고 이별도 잘 이겨내면서 멋지게 살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100% 후회하고 연락 옵니다. 그때까지 너무 아프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